안녕하십니까, 신경 선생님입니다. 자, 2024학년도 버전 명쾌한 화작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법과 작문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일단 그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왜 화작을 선택했는가? 화작이 있고 언매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진짜 지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뉴스나 또는 학교나 학원가에서 전부 다 뭐라고 떠들어대냐면은 뭐라 그러게? 언매가 유리하다. 대학 입시에서는 언매가 유리하다. 표준 점수가 더 높게 나온다. 특히나 상위권 대학을 지망하는 학생들은 다 언매를 해야 한다. 막 이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화작을 선택했습니다. 괜찮아. 좋은 선택이야. 단 이유가 있었어야 해. 그냥이요. 이건 안 돼. 뭔가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화작을 선택했어야 되는 거거든. 뭔가 생각하고 선택했을 거 아니야. 넌 왜 화작을 하는 거니? 글 읽는 속도가 빨라서? 이건 약간 이상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 싸움에선 언매가 화작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언매가 화작보다 유리해. 그것도 좀 생각해야 되고. 너는 왜 화작을 했어? 언내가 싫어서. 그렇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싫으면 뭐 이거 하는 거지. 언매가 싫어서. 그러면 선생님 또 물어볼 거 아니야. 언매는 어떤 점이 싫어? 왜 싫어? 그냥 모르겠어. 그냥 문법 이런 거 싫은 건가? 아,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넌 왜 화작하는 거야? 언내 공부할 시간 없대요. 이거는 좀 괜찮은 선택이에요. 언어 매체는 공부할 게 많으니까 막 문법도 있고 그 공부할 시간 아까워서 그 시간에 뭐 탐구나 다른 거 하고 나 화작하겠다. 이거는 제대로 된 이유를 가지고 선택한 거죠.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확실한 이유를 가지고 선택했는지 이것부터 따져봐야 돼. 보통 아이들이 화작을 선택하게 되면 이유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만만해 보인다. 특히나 작년 수능이 화법과 작문이 워낙 쉬웠다라는 얘기들이 돌다 보니 실제로 쉬웠거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풀어도 다 맞을 수 있을 법한 그 정도로 난이도가 쉽게 출제됐어. 만만해 보인다 이겁니다. 만만해 보인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뭔가 공부할 게 많지 않을 것 같다. 지금 네가 얘기한 이거지. 언어 매체는 생각만 해도 숨 막힌다. 문법, 그 문법을 언제 다 해? 매체가 뭔데?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걸 이렇게 돼버리니까 공부할 내용이 많지 않은 화작을 하겠다. 이것도 이제 뭐 애들이 많이 얘기하는 이유예요. 그 다음에 네가 말하고 언매가 싫습니다. 그럼 뭐 둘 중에 하나니까 일로 가야지 뭐. 탐구 같은 경우야 사탐 뭐 얼마나 과목이 많아. 과탐도 2과목까지 하면 8개나 되잖아. 이게 너무 싫어요. 그럼 뭐 일로 갈 수 있는 거고, 그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국어 영역은 선택지가 2개밖에 없으니까. 문법, 토 나와. 그러면 일로 오겠지.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이유여도 좋은데 합당한 이유가 되어야 한다. 알겠죠? 나는 수학에 공부할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 그래서 국어에서 선택 과목까지 신경을 많이 쓸 여력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좀 효율적으로 좀 공부할 양이 많지 않고 그러면서 난이도가 높지 않은 화작을 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합당한 이유?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하나씩 품고 있어야 된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내가 화작을 선택했는데 화작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있는가? 학교에서 지금 고3이지. 고1, 고2 때 화작을 했니? 어떤 식으로 했어, 수업을? 화작 교과서로? 화작 문제집으로? EBS 화작. 그러니까 문제집이네. 그러면 화작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좀 알고 있겠네. 몰라? 했다며 학교에서. 너희는 학교에서 화작했니? 안 했어? 화작을 내가 학교에서 1, 2학년 과정에서 해본 적은 없으나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 나한테는 화작이 맞을 것 같다. 뭐 이런 거겠지? 자, 화작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고1, 2 때 화작을 배우는 학교 자체가 많지도 않고 오히려 고1, 2 때 문법은 내신 때 좀씩 했을 걸 다? 국어 문법 이런 건? 근데 화법과 작문을 제대로 뭔가 해본 기억이 별로 없을 거야. 그리고 화작 문제집을 풀어본 적이 있는가? 그런 경험도 사실 별로 없죠. 그래서 화법과 작문이라고 하는데 뭘 배우고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해봤을 거예요.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화법의 지문 유형별 독해법을 알고 있는가? 이걸 떠나서 일단 여러분들의 문제는 화법의 지문 유형이 뭐가 있는지 몰라요. 화법 지문 유형 불러봐. 이거야 이거. 아유 똑똑하다. 대화, 발표, 연설, 토의, 토론, 협상, 면접 이런 것들을 화법의 지문 유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언뜻 생각해봐도 발표 지문과 토론 지문 읽는 방법이 같겠니? 당연히 다를 거 아니야. 발표는 앞에서 혼자 다수의 이제 군중들을 상대로 떠들어대는 거고 토론이라고 하는 건 찬성 측, 반대 측 서로 뭐 두 명 편먹고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건데 당연히 다르겠지.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해봤더라 이거 애들은. 그리고 화법의 지문 유형 자체가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더라. 그 다음 작문 파트의 문제 유형별 풀이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작문 문제 유형이 몇 가지게? 모르겠죠.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 아 선생님 화작은 하위권 애들이 주로 하잖아요. 그렇게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돼. 여기 보면 외고 어디 있어? 외고, 국제고 뭐 이렇게 앉아 있어. 그러니까 단순히 화작은 하위권이 선택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 요즘 화작 선택자들이 언매 선택자에게 약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 같아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왠지 느낌이 언매는 공부 좀 하는 애들, 화작은 공부 안 하는 애들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약간 분위기가 가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수학하고 달라. 수학 같은 경우에는 어때? 내가 확통을 선택했어. 그러면 서울에 있는 의대나 이런 데 지원 못 해요. 그렇잖아. 미적이나 뭐 이런 걸 해야 되잖아. 기백이나 이런 거를. 그럼 난 화작 선택했으니까 서울대 의대 가고 싶은데 지원 못하면 어떡하죠? No. 그런 거 없어. 화작 다 맞는 게 언매 선택해서 한 2개 틀리는 것보다 이게 더 표점 잘 나올 수 있는 거야. 이런 차원에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공부하세요. 괜히 언매 애들한테 막 뭔가 밀리는 느낌 그런 생각 하지 마. 그럴 필요 없으니까. 알겠죠? 요거. 자, 작문의 문제 유형은 한 5가지가 있어. 머릿속으로 쑥 지나가야 돼.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여기서 문제들이 나오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지. 이게 사실 싹 지나가야 돼. 그걸 만들어주는 강의가 요 강의예요. 알겠죠? 뭔가 화작을 선택했지만 흐릿한, 머릿속에 흐리멍텅한 이거를 뭔가 좀 선명하게 잡아주는 그 강의가 요 명쾌한 화작 강의입니다. 자, 이 강의 목표는 화작 15분 컷하고 몇 문제인지는 알죠? 화작이? 몇 문제야? 9문제? 넌 9개만 풀어. 2개는 찍어. 알겠어? 11문제입니다. 화작 11문제를 15분 만에 깔끔하게 풀고 몇 개 틀려야 된다? 안 틀려야 된다. 화작 15분 컷하고 무조건 다 맞는다. 이걸 목표로 합니다. 보통 선생님들이 화작 커리큘럼 자체가 없는 선생님들도 있으시고 화작을 뭐 그냥 읽고 풀면 되지 뭘 배운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 선생님들도 많으시거든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많고. 그래서 사실 화작 강의가 인기가 별로 없는 강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과로 치면 뭐 물리2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뭐 그런 거 있잖아. 선택도 많이 안 하는데 근데 화작은 선택자들은 많아. 선택자에 비해서 공부를 하는 애들이 별로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 학원가들을 보면 여러분들 특히나 방학 시즌에 뭐 겨울방학 언매 특강 이런 거 들어봤죠?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근데 같은 학원에 혹시 겨울방학 화작 특강 있나 봐봐. 그게 없지. 선생님 화작이 이런 과목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다 맞아야 된다. 그리고 시간 싸움에서 언매들한테 많이 밀리면 안 된다. 왜 많이라는 말을 쓰냐면 본질적으로는 언매가 공부하기는 어려워도 공부가 제대로만 돼 있으면 시간 싸움에서는 유리하거든. 근데 그 시간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걸 배울 거라고 수업 시간에. 알겠죠? 화작을 15분 컷하고 다 맞는다. 이게 목표입니다. 목표를 머리에 딱 박아둬야 돼. 선생님은 화작 선택자들을 좀 등한시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다 책입니다. 선생님 화작 커리큘럼 3번입니다. 3번. 보통 선생님들은 딱 화작은 안 하거나 하나의 딱 강의로 끝 이렇게 보통 하시는데
이 명쾌한 화작이 화작의 기본 과정입니다. 기본 과정. 그다음 중간에 이제 한수 모의고사와 선생님이 함께 콜라보해서 제작하는 선택 과목 전용 모의고사가 나올 거예요. 그때 화작도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때 한번 6월 평가 모의고사쯤. 그리고 수능 보기 전에 파이널 과정에서 최고 난도 화작이라고 해서 화작이 무조건 쉽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니네 큰일 나는 거야. 나라가 바보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나라 입장에서는 언매, 화작, 선택 과목을 둘로 잘라놨지. 그런데 언매 선택한 애들이 대학 입시에서 유리하더라. 이 말이 자꾸 나오면 이게 어떤 얘기가 되냐면 정책 실패. 국가 정책의 실패를 의미하는 거거든. 그럼 나라 입장에서는 어떡하겠니 이거를. 이렇게 맞춰가겠지. 이렇게 맞춰가려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언매가 작년에 너무 애들이 어렵다고 그래서 표점에서 1등급 컷이 4점이나 차이 나더라. 이건 안 된다. 가장 이상적인 건 언매와 화작의 1컷이 똑같은 거.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거 나라에선. 그죠? 그래서 언매 난이도를 살짝 낮추면서 화작 난이도는 작년에 너무 쉽다는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진짜 고1들도 풀 수 있다 이 얘기 나오니까 이 난이도를 높이려고 할 거란 말이지. 그런데 이게 수능의 특징이 뭐냐면 시뮬레이션이 안 되는 시험이야. 다시 말하면 학생들한테 출제해놓고 너 시험사만 좀 풀어봐. 난이도 어떠니? 이렇게 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잖아. 그래서 난이도를 조금 높여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될 수가 있는 거야? 너무 어려운 거야. 이렇게 갈 수도 있어. 실제로 작년 수능이 쉽게 나왔는데 재작년 수능은 어려웠습니다. 재작년 수능 화작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러다 보니까 화작이 이렇게 어려우면 안 되네. 조금만 쉽게 가볼까? 이거 또 너무 쉬워진 거야. 내년에는 너무 쉽다고 욕먹었는데 조금만 어렵게 가볼까? 하면 너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래서 파이널 직전에 최고 난도 화작 강의가 또 있어. 전 사이트 다 뒤져봐. 화작을 이렇게 쿼리 중에서 3번이나 다루는 선생님이 있는지. 참선생 들어봤어? 나야. 알겠어요? 참선생이다. 3번이나 한다 우리는. 자, 강의 특징 일단 딱 10강. 뭐 강의가 좀 더 길어진다 해도 11강 안에 끝낼 생각입니다. 화법과 작문을 완벽하게 공부하자. 그리고 화법과 작문에도 배워야 될 개념이 있어요. 선생님 엄매도 아니고 무슨 개념을 배웁니까? 있다고. 준 언어적 표현이 뭐야? 똑똑해. 똑똑해. 몰랐지? 좋겠다. 이런 거 알아야 된다고. 이런 알아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화법 지문 유형을 배울 거예요. 유형별 독해법. 발표 지문은 이렇게 읽는 거다. 토론 지문은 이렇게 읽는 거고 면접 지문 나오면 이렇게 읽어라. 뭐 이러고. 그 다음 장문 문제 유형 5가지. 그 문제 유형별 풀이법. 알겠나요? 자료 수집 및 활용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서 푸는 거고 고쳐쓰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푸는 거야. 이런 걸 배울 거야. 그러면 화작이 뭔가 머릿속에 딱 잡히면서 선명해진다라는 거지. 이걸 배우게 된다. 자, 이런 친구들이 이 강의 들으면 됩니다. 화작에서 한 개라도 틀리는 사람들. 11문제 풀었는데 난 한 번도 화작을 틀린 적이 없다. 꺼. 너 안 들어도 돼. 근데 간혹가다 한 개씩 또는 2개씩 자꾸 틀린다. 그래놓고 화작 애들은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뭐라 그러게? 실수했어 이럽니다. 실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건 실수가 아니라 실력입니다. 이런 거. 하나라도 틀리는 사람들. 알겠지? 자, 강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파트 1이 화법, 파트 2가 작문, 파트 3가 화작, 융합, 융합까지 다루고 있어. 이렇게 가는데. 자, 일단 화법의 필수 개념 이런 것들. 교차조사. 교차조사가 뭐예요? 서로 조사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인 거거든. 이런 것들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지문 유형별 독해 전략. 발표 지문 독해 전략 5가지. 이렇게 읽는 거다. 그냥 한글만 읽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유형별 풀이법. 이런 문제 유형은 이렇게 푸는 거야. 이런 걸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도 실려 있습니다. 화법 영역 실전 모의고사. 문제들이 실려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작문 파트도 필수 개념 딱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 유형별로 내용 조직하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것이다. 5가지. 이런 걸 배웁니다. 그리고 실전 적용 문제 여기 들어있어요.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가 들어있고. 알겠죠? 이렇게 진행이 될 거야. 그리고 또 화작 융합, 화법 플러스 작문 해서
가, 나 해가지고 지문 길고 문제 5개 딸려있는 화작융합 모의고사 같은 데서 봤죠?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 또 방법을 5가지 가르쳐주고 화작융합 지문을 같이 한번 풀어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알겠나요? 작년에 이제 화작 들었던 친구들이 얘네들도 인정을 하는 거야. 화작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애들을 위한 강의. 이거 내가 쓴 게 아니에요. 수강 후기야. 수강 후기. 지문 유형별로 딱딱 나눠가지고 독해법 알려주니까 뭔가 정리가 머릿속에 되더라. 선명하게 좀. 알겠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스킬이라든가 시간 단축 이런 것들도 이제 알려주는 뭐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화작 강의를 단강으로 수강하는 친구들도 선생님 카페에 정해온 등업 해드릴 거예요. 거기 가면 화법과 작문 문제은행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인쇄해서 푸세요. 알겠나요? 화작 문제 유형도 문제은행도 제공하도록 할게요. 자, 이건 뭐 내 목표가 아니라 니네 목표가 돼야 되겠지? 나는 수능 국어에서 1등급을 받겠다. 그러려면 화작은 무조건 담아줘야 함. 언매 애들한테 안 밀리려면 화작 무조건 담아줘야 함. 알겠죠? 자, OT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강의에서 봅시다.